짜잔 짜잔 그만 잡담 112쪽 상대 속도 먼저 갈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이 뭘까요? 특수란 말이 들어가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상대성 이론이다. 서로 상대적이다 라는 거지 뭐 별거 없어. 상대적이다. 나의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이 누군지는 알죠? 네. 연예인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밝히고 싶지 않아요.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쵸? 네. 난 빅뱅 좋아하는데 네. 좋아해요? 아니요. 별로 마음이 없어요. 아, 그냥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상대적이라고. 뭐 내가 빅뱅 좋아하니까 니도 좋아해 이건 아니잖아. 민준이 어서 와. 너 근데 왜 다쳤어? 자전거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들어가 앉아. 다행이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죠. 그럼 같이 앉던가 민준이랑. 네, 알겠어요. 집 가고 싶다. 집에서 나가는 게 3시간대였어. 집 가고 싶다. 난 집에 갈 건데. 그리고 1시간 뒤에 나오고. 이거 끝나고 니네 생방 듣지 않아요? 네. 선물 듣고 수학 듣고 집 가서 밥 먹고 그거 가요. 와우. 나 학원이 너무 많아. 와우. 끝나야 돼. 국어도 2개나 하면 끝나야 돼. 국을 2개나 다녀요? 네. 와우. 왜요? 성격이 달라가지고요. 예. 네. 이런 게 상대적인 거예요. 네, 상대적이죠. 네, 그런 거 오늘 배울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안 온 애가 선아랑 예준이. 예준이. 꽉 차. 한 자리가 비네. 얼른 평일로 옮기자. 민준이 평일날 시간 돼요? 8시 반 아니면 9시. 목요일 날. 목요일 날에 9시부터 9시는 가능하다라는 9시. 거. 9시 전까지 영어다. 좋아요. 다행히도 9시면 가능하다. 좋아요. 그쪽에 지금 4명 있으니까 2명만 가도 좀 여유가 있겠네요. 여원이가 일로 왔잖아. 그리고 잘하는 애가 혼자 하겠다고 그만뒀어요. 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상대 속도 볼게요. 운동하고 있는 분 관절자가 본 물체의 속도요. 요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거든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네, 상대 속도. 자, 공식에다 별표만 쳐놓을게요.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A가 관찰자고 B가 상대방이 되겠죠. A에다 관찰자라고 좀 적어놓으시고 B가 상대방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래서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뺀 값, 그러니까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 값으로 표현해준다라는 식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뭐만 기억하라고? 식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상대 속도 구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인데 상대 속도를 구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되더라? 다르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지요. 라는 거지요. 지하철 아예 안 타본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타봤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타봤어. 아, 타봤어요. 많이 타봤어요? 많이 타봤어. 아, 많이 타봤어요. 나 혼자 타본 적도 있어. 오, 혼자 타본 적도 있어요? 민준이? 타봤어. 예. 안 타봤어. 다행히 안 타봤어요? 왜요? 청소에 없잖아. 그쵸. 대전에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나? 대전에 많이 다녔지만 대전 없나? 자기 부산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아, 대전에 없나? 내 거야. 서울. 다행히 서울 갔을 때는 지하철 안 탔어요? 네. 그냥 차만 타고 다녔어요? 지하철 재밌는데. 나 지하철 타면 그렇게 기분 좋더라. 아니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쫙 앉아 있잖아.
독특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사람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게 오 이런 식으로. 네. 골 때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막 춤추는 사람도 있고요. 네. 거기 거기 이렇게 매달리는 거 있잖아. 거기 매달려갖고 막 턱걸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선생님 어렸을 때는 거기서 이렇게 물건도 팔았어요. 아저씨가 트렁크 이렇게 크게 끌고 가갖고 가운데 딱 서갖고 자 해서 막 또 최근에도 팔아요? 그렇대요. 네. 뭐 지하철을 꼭 안 타봐도 되지만 자동차로 생각합시다. 뭐야 이거? 집. 아니야? 전기야. 자, 자동차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자, 얘가 100km/h로 가고 있고요. 얘는 50km/h로 가고 있고 얘는 80km/h로 가고 있다라고 치자고. 얘 A고요. 얘 B고요. 얘 C고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C가 관찰자다라고 생각합시다. 누가 관찰자라고? C가 관찰자야. 그럼 C가 봤을 때 B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반대 방향 가고 있죠? 맞죠? 반대 방향 가고 있는데 지금 요 숫자를 표현한 거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속도를 표현해 준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지표면을 기준으로. 근데 우리는 상대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기준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걸 표현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속도에 대해서 표현했던 건 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건데 기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관찰자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C 입장에서 봤을 때 C가 지금 이쪽으로 80km/h로 가고 있는데 걔는 지금 지가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지가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굴 봐요? A를 보고 있는 거지. A를. 그럼 A를 보고 있는데 A하고 C하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지가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A를 보면 쟤 나보다 빨라 느려? 빠르죠? 쟤 앞으로 가고 있죠? 근데 얘가 봤을 때 지가 기준 지표면 기준으로 100km/h로 가는 것처럼 얘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 거다 이거지. 안 보일 거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죠? 그런 개념은 이제 요 그냥 식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C가 본 누구의 A의 속도는요. A의 속도는 누구의 속도에서 A의 속도 100에서 누구의 속도? C의 속도 얼마? 80 이렇게 빼면 얼마로 보여요? 20으로 오른쪽으로 20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런데 C가 누굴 보면요? B를 보면요. 와우 개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지표면의 기준으로 하면 50밖에 안 되는데 C가 봤을 때는 B가 와 50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 막 자동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윙윙 뭐 아니야 좀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되네요. 잘했네요. 뭐 이런 거 좀 비슷했어요? 더 노력해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 C가 본 B의 상대 속도, B의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B가 상대방이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본인의 속도 8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로 보여요? 마이너스 130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의미는 이제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죠. 130으로 보인다 이거지. 이런 것들 우린 뭐라고 하자? 상대 속도다라고 하자 이거지. 관찰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서로 속도가 달라진다. 기준에 대해서는 지표면의 기준으로는 80, 50, 100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울 특수상대성 이론 자체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봤을 때하고 서로 어떻다?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다라는 거지. 오케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되는 거고 특수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요. 특수한 상황에서 관성좌표계라는 게 있어. 오늘 이따가 배울 건데 관성좌표계 내에서만 이 이론이 적용이 돼요라고 해서 앞에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된 거야. 관성좌표계 일단 관성은 우리가 알잖아. 관성의 종류 두 가지 있죠. 관성 뜻이 뭐야? 운동 상태를 뭐 하려는?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린 관성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정지하고 있는 애는 계속 뭐 하려고 하래? 정지했으려고 해요. 이런 거. 정지관성이고요. 그럼 운동하고 있는 애는 계속 뭐 하려고 그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속력도 유지해야 되고 방향도 유지해야 되니까 무슨 운동을 할까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관성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정지관성, 하나는 운동관성. 이렇게 될 건데 얘네 둘 상황에 있는 애들만 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적용이 돼요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상황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뭐 하고 있고 정지해 있고 또 하나는 뭐 하고 있어? 등속-기소 운동하고 있고. 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요 이론이 적용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 누가 들어가냐면 빛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 빛.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야? 얘야. 그래서 빛의 속력으로 또는 빛의 속도로 가는 애들이 플러스 관성좌표기에 있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 이론이 적용되는 거야 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이따 또 들어봐요. 별거 없네. 문제가 딱 까다롭게 나올 뿐이에요. 막 그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계산하는 건 안 나와요. 완전히 기초적인 좀 계산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온다고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면 신고하세요. 과감하게 신고하세요. 교과 과정에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근데 난 그걸로 설명을 할 거긴 할 거예요. 로렌츠도 안 나와요. 교과 과정에 안 들어가요. 로렌츠로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설명하긴 할 건데 굳이 그 계산하는 거는 안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누가 해놨지? 기분 나쁜데.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 좀 볼게요. 빛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실험을 했대요. 마이클슨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빛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 나도 알고 싶어. 빛에 대해서 알고 싶어. 자, 빛이라는 애가 어떤 애일까? 물리 D 파트, 이제 3단원 파트 배우시게 되면은 빛은 파동이야. 아니야, 빛은 입자야. 막 이래. 그냥 네가 맞아, 내가 맞아. 아이씨, 몰라, 씨. 뭐 막 이렇게 막 치고 갖고 이렇게 막 대다가 파동이 먼저 선점을 해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간섭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무슨 현상 생긴다고? 간섭. 지금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해 두시면 돼. 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회절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무슨 현상이 생긴다고? 회절. 자,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더 합쳐지고 그래서 더 플러스가 되고 반대가 돼갖고 더 상쇄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런 파동이 있다라고 쳤을 때 요런 파동이 있고 요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런 파동이 있다라고 쳤을 때 얘 이쪽으로 오고 있고 얘 이쪽으로 오고 있으면 둘이 만날 거 아니야. 만나는 상황에서 얘네끼리 더 증가가 되기도 하고 더 감소가 되기도 해요. 요 폭 자체가. 그걸 진폭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그 진폭의 변화가 생겨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나이 소리 내봐. 야. 계속해. 해봐. 우지 민서도 해봐. 야 계속 야 해봐. 야 해봐. 태윤이도. 야 다 같이 야 해봐. 시작. 죽는다. 다 같이 야 안 해? 야 해봐. 민준이 안 해? 야 여운이 안 해? 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면 시끄러져 안 시끄러져? 시끄러져. 이거 간섭 현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또 간섭 현상이 뭐 있냐면 여러분들 요즘 무선 이어폰 많이 쓰죠? 제일 대표적으로 거의 다 뭐 써요? 에어팟 쓰죠 거의. 아니면 뭐 버즈 쓰고, 그치? 난 제일 싼 거 사요. 한 2만 원짜리. 아이 그럴 리가요. 깔끔합니다. 이런 거 씁니다. 좋아. 오 이렇게 열려요?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오픈형이에요. 오픈형 나 좋아해요. 귀딱이 아파요. 자, 커널형은 계속 끼고 있으면 귀 아파서. 무선 이어폰 기능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간섭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이 정반대에 되는 애가 서로 만나게 되면 상쇄되었고 없어질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런 현상을 간섭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절 현상은 조금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작은 틈이 있죠. 지금 내가 여기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겠죠, 그렇죠?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자, 봐봐.
자, 이렇게 좁은 틈이 있어. 이렇게 좁은 틈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막 쳐 떠들고 있어. 우와! 그래서 막 쳐 떠들고 있으면은 요 좁은 틈으로 요만큼만 가니까 요렇게 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못 듣겠네? 여기 있는 사람 못 듣겠네? 여기 있는 사람만 듣게 되는 거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작은 틈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바깥에서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회절 현상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빛이 파동만 가지고 있는 성질인 간섭이나 회절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지. 어? 그럼 빛은 입자가 아니라 뭐다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야? 파동이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파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우와 하게 된 거지. 그럼 입자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이씨 내가 틀렸나? 뭐가 잘못됐지? 뭐 이러고 있는 거고. 되셨어? 그런 시기 때 빛도 간섭 현상 나타나는데 빛도 회전 현상 나타나는데 그럼 빛은 뭐야? 파동이네. 근데 그 전에 우리 파동은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됐냐면 매질이 있어야 돼요. 매질.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소리 내고 있잖아. 이거 여러분들 귀 속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여기가 진공 상태라면 들려,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왜? 여기 돌아다니는 이 공기 입자들 자체가 매질 역할을 해줘갖고 여러분들 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진공 상태면 이거란 말이야. 안 들린다고. 나 지금 소리 냈는데 당연히 안 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매질이 있어야 돼. 그러면 빛도 뭐가 있겠구나. 매질이 있어야겠구나. 파동은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 했어. 그럼 빛도 매질이 있어야겠네. 이야, 매질 찾지도 않아 놓고서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찾지도 않아 놓고 이런 매질이 있을 거 아직 찾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름 먼저 지어준 거야. 에테르라고.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서 태양 빛이 누구로 오는 거야? 지금 지구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이거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 에테르가 있을 거야. 그럼 우주 공간이 뭐로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야? 에테르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그 에테르는 상태가 뭘까 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빛을 봤더니만 공기 중에서 빛 통과돼요, 안 돼요? 되죠. 기체 상태에서 통과돼요, 안 돼요? 되죠. 액체 상태에서 통과돼요? 되긴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고체 상태는요. 투명한 애는 되기는 하는데 불투명한 애는 안 되죠. 그러면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잖아. 그러면 에테르라는 애는 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기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네. 그치? 그러면 왜요? 뭐 나 주워 가지라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러면 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기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기체는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흐르는 성질. 고체만 빼놓고 기체나 액체는 모두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에테르도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에서 스타트가 된 거야. 거기 나와 있는 마이커슨하고 몰리가 빛에 에테르가 있나 없나 검사해보자 이거지. 기체니까 흐르는 성질이 있겠지. 물로 생각해봐. 이쪽이 상류야. 이쪽이 하류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흐르겠죠. 요 흐르는 속도가 10m/s라고 하자고. 개빨라요. 그냥 뭐 1초에 10m면 와우, 우리보다 빨라요. 그렇죠? 지금 100m 최고 기록이 세계 신기록이 얼마예요? 9초대예요? 9초대면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거잖아. 그렇죠? 얘는 100m 10초에 가는 거니까. 얘는 이 정도는 달릴 수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요? 네. 다행히 가능한데. 거봐, 네 하잖아. 선생 가능해요?
민서 가능하죠? 잘 뛸 것 같은데? 아, 못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쳤을 때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내려갈 때하고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을 2m/s로 정해놨다라고 치자 이거지.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배의 속력은 2m/s일까요? 상대 속도 적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얼마로 내려갈까? 12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2m/s로 가야 되는데 웬걸 뒤로 가고 있네? 그쵸? 얼마로 갈까요? 8로 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똑같은 지역에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쳤을 때 시간 차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상황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야. 마이커슨하고 몰리가 그런 실험을 한 거야. 어떤 실험을 했느냐? 요렇게 마른 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기다가 거울, 여기도 거울, 여기는 좀 독특하게 거울, 이렇게 독특하게 거울, 이렇게 거울을 설치하고 이쪽에서 빛을 방출시켜줘요. 빛을 방출시켜주고 이쪽에는요 빛이 도달하는 거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이렇게 갖다 놔요. 갖다 놓고 요 거울 같은 경우는 반투명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든다고? 반투명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 빛이 왔어. 쫙 왔는데 투명은 하니까 그냥 쭉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리고 요 거울에서 뭐 할까요? 반사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여기서 다시 반사돼서 이렇게 검출기로 들어오는 거야. 됐지?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자, 쭉 가는데 반투명이니까 일부는 반사할 수도 있겠죠? 그럼 반사하는 위로 이렇게 가겠지. 맞죠? 그러고서 여기서 반사돼 갖고 근데 여기서 다시 그냥 투명하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애다라고 치자 이거지. 이 거리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지.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잖아. 에테르가 있기는 한다라고 뭐 있다라고 하니까 이름까지 지어줬으니까 걔가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니까 모든 방향으로 해당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해보자 이거지. 됐죠? 그러면 이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잖아. 빨간 경로하고 노란 경로를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거슬러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했을 때 동시에 빵 쐈어? 와우! 와우! 이렇게 동시에 떼었는데 이거 딱 도달을 했을 때 흐름이 있다면 시간 차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근데 시간 차이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 이 거리를 어떻게 할까? 더 확장해서 더 확장한 상태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시간 차이가 안 생기더라 이거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런 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에텔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어? 그러니까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갖는 건 맞아. 갖는 건 맞는데 유일하게 뭐가 없이 매질이 없이 전달되는 애예요. 그런 애들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특강 시간 때 저거 전기하고 자기에 대해서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거기 배웠을 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뭡니까? 뭐가 흐르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 생겨요? 자기장 생기죠? 걔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어? 수직 관계에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전자기유도는 뭐예요?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또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가 실어서 코일에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거를 우리는 걔네가 묶여서 실제적으로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빛 안에는 전기장의 변화가 생겨. 그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근데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생기는 자기장도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럼 그 자기장이 또 누굴 유도해? 전기장을 또 유도해요. 오케이? 그럼 또 전기장이 또 생겼으니까 그걸로 또 뭐가 유도가 될까? 자기장이 유도가 되겠지. 서로 계속 유도 전달되는 거예요. 얼마의 속도로? 이거 속도로. 1초에 3억 미터 가는 속도로.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 개빠르죠.
막 서로 막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 빛이 이런 애구나, 매질이 없는 애구나라고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충 알겠죠? 어쨌든 요 실험 가끔씩 문제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기억해 두세요. 실험의 목적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밑줄 그어 놓을게요. 에테르. 빛을 전파시키는 가상의 매질로 19세기 과학자들은 파동이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파동의 일종인 빛도 에테르라는 가상의 매질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지. 근데 마이커슨하고 몰리가 에테르를 통해서 전달되는 빛의 속력 차이로부터 에테르를 존재하기 위해 실행한 실험으로 실험 결과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밝혀졌고 밑에 실험 이따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왼쪽에 에테르 실험의 흐름에 빛의 속력 해가지고 그 내용하고 연결시키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오케이. 어쨌든 빛이 에테르가 없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3번 보시게 되면 별표 쳐져 있네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관성계 또는 관성좌표계 같은 말이에요. 정지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좌표계 한 관청계에 대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입니다. 모두 관성계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정지하고 있으면 관성좌표계라고요.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으면 관성좌표계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B파트로 넘어가서 113쪽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 진정하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론에서 첫 번째로 갈 거는 가정을 먼저 가볼 거예요. 뭐로 갈 거라고? 가정에 두 가지 있네요. 네모 쳐놓을게요. 하나는 상대성 원리, 또 하나는 광속 불변 원리. 자, 하나는 상대성의 원리래요. 또 하나는 광속 불변의 원리래요. 상대성의 원리 별거 없고 책 잠깐만 같이 볼게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항상 두 가지를 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두 가지. 정지하고 있는 애, 또 하나는 뭐 하네?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애, 두 개의 관성계. 여기 관성계하고 여기 관성계. 여기서도 물리법칙 그대로 적용되고 여기서도 물리법칙 그대로 적용돼. 이게 그냥 상대성의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맞잖아. 나도 지금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니네 알아들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배가 있어요. 심플하죠? 여기 우리 나영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배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10m/s. 나의 끝에 이렇게 난간에 딱 서 있어요. 나의 스릴을 즐기잖아요. 아니에요? 이참에 한번 즐겨보세요. 나영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민서가 보고 있어요. 민서가 보고 있어요. 민서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외딴 섬에서 서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둘 다 관성계에 속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자, 우리 나영이가 점프를 되게 잘해요. 한 1초 동안 점프할 수 있어요. 1초나요? 1초라고 긴 시간 동안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나영이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짱 합니다. 배는 달리고 있고요. 10m/s로. 나영이 어떻게 돼요? 나영아.
점프했을 뿐인데 그냥 죽일 거예요?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요 이렇게 빠져갖고. 예. 다영이. 여기서 제자리 점프 쫙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요 배로 다시 떨어지나요? 그 배 10m/s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 이렇게 점프했을 때 그냥 다시 배로 떨어져요? 한 명 죽였고요. 한 명 살렸어요. 준영이 어떻게 될까요? 살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산다, 죽는다. 근데 죽는다는 좀 그렇다.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 너무 사심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준영아? 산다. 안 떨어진다. 서진이는? 10m/s로 가고 있어요. 저건 서진이가 보니까 서진이 보고 있고요. 그 민선데. 민서가 보고 있고요. 서진이 여기서 보고 있구나. 서진이 여기서 보고 있고요. 근데 나영이가 살아도 민서가 죽일걸요. 그건 관심 없고요. 어쨌든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 안 떨어진다. 민주인? 안 떨어진다. 여원이? 또 해봤어요? 해봤대요. 1초 동안이나 떠 있다고요? 저는 1초 정도 1초 떠 있을 수 있어요? 높이 점프하는데 그래요? 한 3m 점프하면은 1초 서 있을 수 있겠죠. 태훈이 어때요? 살아요. 우지? 민서? 누구지? 안 떨어져요. 안타깝게도요. 진짜 안타깝게도요. 진짜 안타깝게도 안 떨어져요. 자, 증인이 있죠? 민서가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지금 배가 10m/s로 가고 있잖아. 그럼 누구도? 민서도 똑같이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 거야. 누구도? 나영이도 똑같이 10m/s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서하고 나영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점프를 했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딱 그대로 여기로 떨어집니다. 왜? 얘도 이쪽으로 10m/s로 얘도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으니까. 되셨어?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서진이가 봤을 때는 제자리에서 점프하기 뭘 제자리에 점프해. 이렇게 점프한 거야. 그러고 나서 배가 이렇게 와 있는 거고. 서진이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가셨어? 서진 입장에서도 물리법칙 그대로 적용이 된 거라고. 나영이나 민서 입장에서도 물리법칙 그대로 적용이 된 거라고. 10초를 뛰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짧은 시간을 했으면 공기 저항은 이제 무시한 상태로 보는 거고, 이제 공기 저항이 이제 꽤 있는 상황이라면 떨어지겠죠. 너 말대로 죽을 거예요. 그 뒤에 또 이렇게 몰통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고 싹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프로펠러는 좋지. 비행기에서요. 비행기 밑을 열었어. 열고 나애가 떨어져요. 우와, 그 모습을 민서가 보고 있어요. 너무 보기만 하냐? 네. 또 그 모습을 남자돼야지. 정지하고 있는 서진이가 보고 있어요. 예? 봤을 때 나애가 떨어졌잖아. 물론 이제 낙하산 갖고 떨어지겠죠. 책가방 갖고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낙하산 갖고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얘 빙계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나영이 어떻게 될까요? 민서가 봤을 때는 일자로 그냥 쭉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왜? 비행기 속도로 민서도 나영이도 가고 있으니까. 그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관성이죠. 그러니까 그냥 쭉 떨어지지만 서진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거지. 이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수평광을 던진 물체 운동처럼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다라는 거지. 되셨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뭔가 물건을 떨어뜨릴 때는요.
지표면 기준으로 본다면 미리 떨궈야지 여기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쵸? 응. 거기 딱 왔다. 오케이, 떨어져. 그러면 저쪽 가갖고 떨어져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관성계하고 얘네 관성계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똑같이 물리법칙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지.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이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대성 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는 가죠? 오케이. 둘 다 물리법칙 어긋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관성계에서 관성법칙이 성립하고요. 관성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는 있지만,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하고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본 물체의 속도는 다르게 측정되지만 물체의 가속도는 같으므로 운동법칙 F는 ma는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라고 나와요. 뭐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 가속도로 내려갈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 가속도로 내려올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 해서 트럭 위에서의 관찰자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 있는 기준에서 관찰자를 봤을 때 공을 올렸네요. 다행히가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과정이에요. 상대성 원리.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요. 광속 불변 원리래요. 간단하네요. 빛의 속력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떻다? 일정하다.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무조건 일정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개념이냐면 뭐 이런 거야. 버스가 1억 미터 퍼 세컨드로 가고 있어. 얼마나 가고 있다고? 1억 미터 퍼 세컨드로 가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자, 화살을 쏜다라고 치자고. 화살을 쏘는데 화살의 속력이 뭐 한 1억 미터 퍼 세컨드야. 그걸 지표면에서 보면 화살의 속력은 얼마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1억에 가는 거니까 얼마로 보일까요? 2억 미터 퍼 세컨드로 보일 거다라는 거지. 이게 상대 속도 개념인 거잖아. 맞죠? 그런데 화살이 아니라 레이저, 뭐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레이저 총을 쏜다라고 치자고. 뭘 쏜다고? 레이저 총을 쏴. 레이저 총이니까 얘는 뭐의 속도로 갈까요? 빛의 속력으로 가겠죠? 그럼 얼마로 가는 거야? 아까 썼다가 지웠네? 얘는 3억 미터 퍼 세컨드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지표면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1억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3억 미터 퍼 세컨드로 던졌으니까, 쐈으니까 빛은 얼마로 가야 돼? 4억이 아니라고. 광속 불변 원리라고. 빛은 어떤 상황에든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요런 조건이 있어야지 앞으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빛은 항상 어때요? 일정해요.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요.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주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가 주 포인트가 되는 거야. 빛은 변하지 않아요. 빛의 속력은 안 변해요. 오케이, 알았어. 자, 115쪽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한번 가볼게요. 현상의 첫 번째로 나오는 건요. 동시성의 상대성. 얘가 요즘 좀 어렵게 나와요. 개념을 잘 알아들으셔야 될 거다라는 걸로. 누가 봐도 로켓이죠. 그죠? 누가 봐도 로켓이에요. 자, 로켓이고 정 가운데에서
이쪽으로도 빛을 쏘고 이쪽으로도 빛을 쏠 건데 앞으로 빛의 속력을 뭐로 표현할 거냐면 소문자 C로 표현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로 표현할 거라고? 소문자 C로 표현할 거예요. 여기서 C로 가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C로 가고 있고요.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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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요 거리도 L이고 요 거리도 L입니다. L이고 이쪽엔 빛의 검출기가 있고요. 이쪽에도 빛의 검출기가 있어요. 요 검출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 검출기를 B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됐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어떤 행성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노랭이와 빨갱이가 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됐죠?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로켓은 이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노랭이 입장에서 먼저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가든 말든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 거죠? 같은 상황이야. 그럼 빛이 이쪽으로도 가고 빛이 이쪽으로도 가고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어요. 똑같은 속력으로 가요. 그러면 A 검출기하고 B 검출기하고 둘이 비교를 했을 때 노랭이가 봤을 때 어떨까요? 당연히 동시에 도달하겠죠. 맞죠? 그쵸? 오케이. 그럼 빨갱이가 한번 봐보자. 빨갱이라니까 좀 빨갱이 좋아요. 귀엽잖아요. 예. 아 너무 귀엽다. 네, 귀여워 죽겠네요. 예, 귀가 없어요. 예, 안 그렸어요. 미안하다. 자, 어쨌든 자, 빨갱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빨갱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의 속도로 가깝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는 상황이다라고 치자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속도가 0.5c로 가고 있다라고 치자 이거지. 됐죠? 빛이 여기서 출발을 했죠? 그럼 빛의 속력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안 주죠? 그쵸? 그럼 얘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갈 거고 얘도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갈 거야. 그런데 누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로켓가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가 여기까지 왔을 때 로켓가 요만큼 이동한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검출기 B가 자꾸 얘하고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가까워지죠. 검출기 A는 자꾸 얘하고 뭐 하고 있어요? 멀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먼저 도달을 하고요? B가 먼저 도달하고 누가 나중에 도달해? A가 나중에 도달하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여기 관성계에 있는 노랭이 입장에서는 운동 관성계에 있는 거잖아. 운동 관성계에 있는 노랭이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리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얘 빛에 영향을 안 주니까 여기도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예를 들어 이 로켓가 6억 미터다라고 치자고. 몇억 미터라고? 6억 미터다라고 친다면 이 빛이 A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2초 걸린다고. 이 빛이 B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다고? 2초 걸린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어? 하지만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먼저 도달해요? B가 먼저 도달하고 누가 나중에 도달해요? A가 나중에 도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느 누구도 다른 게 없는데 똑같은 사건인데 서로의 관성계에 따라서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동시성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서로 상대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응. 요거 이해 잘 해놓으셔야 돼요. 요게 조금 이렇게 틀어져 갖고 문제에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책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동시성의 상대성.
광석에 가깝게 날아가는 우주선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정구에서 빛이 깜빡여서 빛이 정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검출기에 도달하는 두 사건 A, B가 발생할 때 관찰자 S와 S'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S' 우주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나 빛의 속력이 같고 정구에서 두 검출까지 거리도 같으니까 두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을 해요. 두 사건 A, B는 동시에 일어나니까. 됐죠? 두 사건 검출되는 검출기에서 도달하는 그 사건 동시에 일어나요. 이건데 우주선 밖에 정지한 행성에서 S에서 봤을 때는 우주선 밖에 S에서 빛의 속력은 같은데 빛의 속력은 불변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에서 빛이 이동하는 동안에 누구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주선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왼쪽 검출기에 빛이 먼저 도달을 하고 나중에 오른쪽 검출기에 빛이 도달하는 사건이 A가 먼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얘는 이제 A가 먼저 도달하는 거지. 쌤 이제 그림과는 좀 이제 다르게. 됐죠? 요것도 잘 나와요. 결론. 두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서 즉 좌표계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동시성에 대한 사고 실험해 갖고 밑에 박스에 있는 게 잘 나와요. 요것도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건데 한번 볼게요. 관찰자 S에 대해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관찰자 S'이 탄 우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를 향해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우주선이 S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을 했대요. 그럼 누구 입장에서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S' 입장에서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지금 S' 우주선이 S를 스쳐가는 순간 A, B가 동시에 빛을 내며 폭발했다. 그럼 우주선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데. 밑에 나눠져 있는데. 잠깐만. 얘가 가는 순간 S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데. S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을 한 거네요. 그죠? 잠깐, 뭐 좀 헷갈리는데? 밑에는 그렇게 나눠지는데 밑에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S의 관성계에서 별 A, B가 동시에 폭발한 경우 나눠져 있으니까 따로따로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S 입장에서 지금 정지하고 있는 S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 경우에 대해서 먼저 접근해 갖고 보재요. S의 관성계에서는 두 별에서 나온 빛이 S에 동시에 도달해요. 오케이, 알았어. 근데 S'은 자꾸 어디로 가고 있어요? B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S'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도달할까요? B가 먼저 폭발을 하고 누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처럼 보일까? A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느낌 오죠? 그러니까 동시성의 상대성을 비교를 했을 때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나머지 하나는 누가 나중에 누가 먼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S'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 경우로 먼저 갈게요. S' 입장이에요. S' 관성계에서 두 별이 나온 빛이 S'에 동시에 도달해요 라고 나와 있는데 S'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B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동시에 도달했죠. B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시에 도달했어. 됐죠? S 입장에서 볼게요. S는요, S 관성계에서는 S는 정지했고 S'은 앞쪽으로 운동하고 있잖아. 그래서 S 관성계에서도 두 별에서 나온 빛이 S'에 동시에 도달을 하려면 뒤쪽 A가 먼저 폭발을 하고 앞쪽의 B는 나중에 폭발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말 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A별이 있고요. 이쪽에 지금 B별이 있고요. 요 한가운데 S가 있고요. 로켓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S'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치자고.
자, S 프라임 입장에서 여기서도 폭발, 여기서도 폭발하는 게 딱 여기 딱 지나갈 때 동시에 도달했어요 라고 나왔어요. S 프라임 입장에서.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죠.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전 상황을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동시에 도달했어요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리고 똑같은 거리 똑같은 거리야. 그러면 여기서 동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달한 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먼저 도달을 해야 될까요? B가 먼저 도달을 하고 A가 나중에 도달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얘 입장에서 동시에 이게 보였을 때는. 맞죠? 그런데 반대로 얘 입장에서 지금 동시에 보였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가 좀 나중에 출발하고 이 친구가 먼저 출발해서 얘 입장에서 동시에 딱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요거 이해가요? 천천히 다시. 자, 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도 빛이 이렇게 왔고 여기서도 이렇게 빛이 왔고 얘 여기에 있는 사람 자체가 와우 동시에 왔어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정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 가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별이 오고 있고 A라는 별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딱 왔을 때 동시에 도달을 했다라는 얘기는 얘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올 거고 같은 방향이니까 더 느리게 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동시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얘가 먼저 출발하고 얘가 나중에 출발을 해서 동시에 도달했어. 이렇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야. 네, 이해 갔어? 둘 다 동시에 폭발한 것 같아요. 얘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한 것처럼 보인 거지. 빛이 거리가 멀잖아. 가까운 거리라면 동시에 빡 폭발해서 같이 보여? 이렇게 되겠지만 엄청나게 멀리 있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보는 거지. 그런데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선 이렇게 오고 있고 여기선 이렇게 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가운데 이제 지점에 딱 갔을 때 동시에 폭발한 것처럼 보인 거잖아, 얘가. 이따 다시 설명해 줄게요. 건강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얘 입장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먼저 출발했고 얘가 나중에 출발한 상황이 되니까 정지해 있는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도달하고 A가 먼저 도달하고 누가 나중에 도달해? B가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지 누가 아닌 건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 안 가신 분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 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죠? 오케이? 나영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따가 설명하고 다시 또 얘기해봐. 오케이?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애초에 문제에서 얘네들은 좀 세트인데. 자,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차 요까지만 할게요. 딱 요까지만 할게요. 일단 좀 읽어볼게요.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와우, 사건도 하나는 동시에 일어나고 하나는 따로 일어나더니만 시간이 달라져서 그런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시간의 상대성이다라고 표현해 주는데 고유 시간이다. 네모 쳐놓으세요. 관찰자가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재요.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빛시계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 X'에게는 빛이 바닥면에서 출발해서 다시 같은 위치인 바닥면에 도달하므로 빛의 출발과 도착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입니다. 따라서 빛시계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간에 판서로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주시기 바라요. 두 번째엔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 거기 있어. 기다려. 자, 볼게요. 우리 대화가 되거든요. 자,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데 잘 봐주세요. 로켓가 있어요. 로켓은 일정한 속력 V로 가고 있고요. 그 속력이 거의 빛의 속력에 가깝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번에는요. 좌우로 빛을 쏜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빛을 쏩니다. C의 속력으로. 그 모습을 노랭이가 보고 있고요. 위에서 반사돼서 갔다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요 내에서 갔다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갔다가 왔어. 근데 선생님은 좀 복잡하니까 가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뭐만 설명할 거라고? 가는 것만 설명을 할 거야. 요 길이를, 로켓의 길이를 L이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요 높이의 길이를 6억 미터다라고 친다면, 로켓가 좀 커요. 6억 미터다라고 친다면 빛이 요 바닥에서 출발해서 도달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죠? 빛의 속력은 3억 미터 퍼 세컨드니까 2초 걸리겠죠. 그럼 갔다가 오는 데는 몇 초 걸릴까요? 갔다가 오는 데는요? 4초 걸리겠죠. 요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시간을 우리는 고유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그걸 이제 뭐 말로 뭐 빛시계 뭐 같은 관성계 내에서 뭐 이런 말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 모습을 정지해 오고 있는 행성 내에서 빨간 친구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하나는 운동 관성계에 있는 거고 하나는 무슨 관성계에 있는 거야? 정지 관성계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서 식을 하나 써볼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속, 시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속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러면 여기서 시간 t에 해당되는 t0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줄게. 얘를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해 줄게. 노랭이 거 입장입니다. 노랭이 거 입장. 자, 노랭이 입장에서 봤을 때 고유 시간 t0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c분의 L이요라고 쓸 수 있어요.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그러면 L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C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CT0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데 빨갱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빛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켓도 뭐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그쵸? 로켓도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로켓가 그 사이에 요만큼 왔다라고 치자고. 올라갔을 때. 됐죠? 올라갔을 때 로켓가 그렇게 갔다면 요 빛은 여기로 와야 되는 거야. 맞지? 빨갱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갱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여기서 출발한 빛이 빨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로켓가 좀 더 와서 요렇게 도달오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가죠? 오케이. 요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리고 빨갱이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고유 시간하고 조금 다르게 t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됐죠? 그러면 빛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떻게 간다 그랬어? 불변이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에 빛의 속력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지. 맞죠?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요 거리에 해당되는 값은 CT가 될 거야. 요 T 값으로. 맞죠? 됐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뭐가 될까요? 누구의 속도로?
로켓의 속도로 얘가 측정한 시간만큼 간 거리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VT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요. 뭐가 될 거냐면 CT0가 될 거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은 T로 표현되어 있고 얘는 T0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T하고 T0의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를 좀 비교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무슨 삼각형 보여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럼 뭐 생각나요? 피타고라스. 그럼 얘 제곱, 제곱 둘이 더한 게 얘 제곱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C제곱 T의 제곱은요. C제곱 T0의 제곱에 V의 제곱 T의 제곱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T 있는 거 이쪽을 한쪽으로 다 묶어버리자고. 묶어서 이쪽으로 넘겨버릴 거예요. T의 제로에다 묶어버리고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게 C의 제곱에 T 제로의 제곱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T만 남겨놓고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해버릴게요. 그러면 T의 제곱은요. C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분의 C의 제곱에 T 제로의 제곱이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맞죠? 자, 밑에 식에서 C 제곱으로 좀 땡겨버릴게요. C 제곱으로 땡겨버리면 얘는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의 값에 대해서 C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T 제로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맞죠? 그러면 C 제곱 약분돼 갖고 없어지겠네요. 맞죠? 그리고 T 제곱이고 T의 제곱이고 T 제로의 제곱이니까 양변에다 뭘 씌우자? 루트를 한번 씌워보자 이거지. 루트를 씌운 거를 여기다 정리해 볼게. 루트를 씌우면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T 제로요. 얘네들이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야. 요 T하고 요 T는 정지하고 있는 애가 본 거. 됐죠? T 제로는 고유 시간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T 제로하고 T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라고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상황으로 로켓의 속도가 빛의 속력에 비해서 현저하게 느려요. 이런 상황을 보자고.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동차 속도, 빛의 속력에 비해서 훨씬 더 느리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자고. 나영아?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얘네 식을 보면요. 식을 그대로 써볼게. T는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T 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이 가능한데 얘하고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엄청나게 작잖아. 얘는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죠. 그러면 얘는 작은데 얘가 커. 그러면 이 수 자체가 뭐에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겠죠. 얘는 0에 가까워질 거라고. 그러면 1-0이 해당되는 값이 될 거고 1-0이니까 그냥 1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로 나올까? 1로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T나 T제로나 거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느리게 가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맞지?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을 볼게. 두 번째 상황. 만약에 빛의 속력하고 로켓의 속력이 거의 어떤 상황이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그 식 똑같이 써봐. T는 루트 1-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1에 대해서 T0요. T0의 제곱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얘하고 거의 어때요? 같아. 그럼 얘가 거의 뭐에 가까워져요? 1에 가까워지죠. 그럼 1-1이니까 뭐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분모가 뭐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워지네요. 그렇죠?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 값 자체가 뭐에 가까워지죠?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고유 시간에 무한대로 곱한 값이 t가 된다라는 거지. 빛의 속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t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엄청 길어진다는 얘기죠. 지연이 된다고. 엄청 뭐 한다고? 팽창이 된다고. 수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쉽게 얘기해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얘는 그냥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될 거고 얘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될 건데 얘가 1초가 걸리면 얘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근데 그거를 이 식에 넣어갖고 계산하는 거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돼. 고유 시간이 누구 거냐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얘가 고유 시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 그쵸? 그러면 상대방에서 다른 관성계에 있는 애는 시간이 무조건 뭐가 될 거다? 팽창이 될 거다. 더 길어질 거다. 더 지연이 될 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그거만 연결해 갖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식은 필요 없어요. 이 식은 그냥 설명할 때만 쓰는 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나영이가 얘기했던 그 값이 요 값이 요거. 요 값을 그냥 묶어서 요렇게 로렌츠 인자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로렌츠 인자가 이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정리해 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개만 구분해 주면 돼. 고유 시간이 있어? 그러면 그 반대는 뭐가 될 거야? 시간 팽창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만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지. 시간이 뭐 하는구나? 고유 시간에 비해서 팽창이 되는구나. 그럼 시간이 다르게 가는구나 라고 연결이 되는 거지. 요게 물리2에서 배우면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또 팽창 현상이 생겨요. 똑같이 이 이론을 이용을 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법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인터스텔라 본 사람? 거기서 주인공들이 특정한 행성에 가요. 갔다가 막 바다 폭풍 뭐 중리산이하고 한 명 죽었나? 두 명이나 죽어서 두 명 죽고서 간신히 빠져나왔고 원래 로켓티에 있었던 그 한 사람 남겨놓고 다시 돌아왔는데 웬걸 이 사람 어떻게 됐어? 거의 몇십 년이 흘렀죠. 이 사람은. 얘네들은 잠깐 갔다 왔는데 잠깐 몇 시간 만에 갔다 왔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요건 이제 물리2에서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팽창이 또 현상이 생겨 이런 거야. 중력이 큰 곳에서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중력이 느린 곳에서 작은 곳에서 있으면 시간이 빠르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로켓에 있던 사람은 지구 중력에 맞춰서 로켓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간 거야.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행성에 갔을 때는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더 큰 곳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느리게 가버린 거지. 그거 갔다 오니까 얘는 아직 젊은데 하루도 안 지났는데 그 사람은 20몇 년이 흘러가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어디에 들어가요? 예?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이 어디로 들어가? 블랙홀로 들어가잖아. 블랙홀은 질량이 제일 큰 곳이거든. 그럼 중력도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시간이 흘러 안 흘러? 안 흐른 거야. 근데 이제 영화상 블랙홀이 있으니까 화이트홀도 있겠지 해갖고 이제 주인공이 글로 또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하고 있는데 누가 비행선에 와갖고 이 사람 딱 데리고 가네? 거기 딱 탔더니만 거기 누가 있어? 자기 딸이 있지. 딸이 몇 살이? 뭐 한 100살이 넘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갈 때는 딸이 뭐 9살, 10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제 시간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력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물리2 가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또 배워요. 거기에서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포인트는 고유 시간이 있어. 그럼 그 고유 시간에 상대방은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시간이 팽창될 거야. 이렇게만 연결하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벌써 애들이 그냥 막 가방 싸고 난리 났네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현상으로 뭐 배울 거냐면 길이 수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뭐 배울 거라고? 뭐 배울 거라고요? 길이 수축 배울 거라고. 길이 수축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질량 팽창까지 연결해 갖고 다음 시간에 특수상 레슨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질문하셔도 돼요.